루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어느 해안에서 모래사장을 다 메울 정도의 대량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모든 발자국이 기슭에서 바다를 향하고 있지만 바다에서 기슭으로 돌아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발자국들은 작은 새에서부터 호랑이의 발자국까지 다양했다고 한다. 그들은 어디로 향한 것인가? 두 번째, 어떤 오두막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의 옆에는 유서가 있었고 유서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살을 합니다 라고만 쓰여져 있었다. 실제로 시체는 터무니없고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어 타살도 추측할 수 있었다. 시체는 손, 발과 머리가 없고 그것들이 모두 소화기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다. 세 번째, 안니의 일기를 아는가? 안내의 일기랑은 다른 것이다. 안내도 안니도 모두 16세 유태인으로 수용소에서 죽는다. 얼굴 생김새까지 꼭 닮았다고 말한다. 안내의 꿈은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안니의 꿈은 신문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안내의 일기의 소망은 죽고 나서도 계속 더 가는 것. 안니는 죽은 후도 잊을 수 없게 지금을 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 한다. 안니의 일기는 현재 기념관에 소중히 보관되고 있다. 네 번째, 소설 걸리버 여행기 중에서 걸리버가 라퓨타 섬을 방문했을 때의 내용에 화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 2개의 위성의 주기도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다. 지금은 그리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화성의 위성이 발견된 것은 1877년으로 작가 스위프트가 이 소설을 쓴 지 150년 이상 후의 일이다. 다섯 번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날이었다. 새벽 5시경 헬렌 티로트 손의 집에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헬렌이 잠에서 덜 깬 채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모친이 서 있었다. 모친은 한 블록 끝에 살고 있지만 헬렌이 곧바로 나의 집에 와 라고 말해 찾아왔다고 한다. 헬렌은 그런 기억이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친의 집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여섯 번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몇 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빠져나온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겨우 안전한 곳까지 피해 휴식을 취하려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야자의 열매가 노인의 머리에 정확히 떨어졌고 노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해버렸다. 일곱 번째, 1967년 11월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하시모토 히카루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다운타운을 조깅하고 있었다. 그런데 3일 연속 조깅 중에 달러 지폐를 주었다. 1일째에 20달러 지폐, 2일째에 10달러 지폐, 3일째에 20달러 지폐. 돈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숨겨가지고 있어도 빼앗겨버리는 거리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3일째 오후 문득 길에 떨어뜨려버린 자신의 지폐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자신의 안경이 떨어져 부셔져 버렸다. 그 수리 비용은 주운 금액과 같은 50달러였다. 여덟 번째, 영국의 켄트주 아이토시에 사는 모야트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의 꿈에서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왔다. 꿈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노인이 신경이 쓰여 노인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그리고 2주일 후 투성화를 의뢰하고 싶다고 하는 여성 2명이 그녀의 아틀리에를 방문하고 놀라워했다. 그녀들이 초상화로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한 휴지즈 목사의 초상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25년 전에 아이토시에서 죽은 목사의 일은 2년 전에 이사해온 모야트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아홉 번째, 1992년 모 대학의 이학연구소에서 한 실험을 했다.
자외선보다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밖의 파장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실험이었다. 그러나 실험에 참가한 학생 전원이 발광해버렸다. 10번째, 1949년 영국에서 데이지 스미스라고 하는 남자가 숨을 거두었다. 스미스는 마지막에 세계는 같은 곳에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 생전 몸이 약하고 어릴 적에 여러 번의 사후세계를 경험한 스미스는 그때에 본 사후세계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했었다고 한다. 11번째, 영국의 사센스주에 있는 박물관에는 천장에 매달아진 의자가 전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죽는다 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삼아 앉아보자 등 무분별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박물관 측은 손이 안 닿게 천장에 매다는 것으로 위험을 미리 막고 있다고 한다. 12번째, 해리슨, 링컨, 가피르드, 맥킨레이, 하딩그, 루즈벨트, 케네디.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1841년 이후 20년에 걸쳐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모두 재임 중에 사망했다. 1981년에 선출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도 암살 미수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13번째, 어느 남자가 이름에 점을 치기 위해 유명한 점쟁이에게 갔다. 점쟁이는 남자의 이름을 듣고 한마디 했다. 당신은 술로 죽는다. 술을 좋아하는 그 남자에게 좋아했던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선술집이나 술집에도 접근하지 않게 주의했다. 어느 날 남자는 떨어지는 간판에 머리를 맞고 죽었다. 그 간판은 바로 맥주를 선전하는 간판이었다. 14번째, 1858년 파리의 에펠탑의 꼭대기에서 술에 만취한 남자가 뛰어내렸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남자는 땅에 추락해 즉사했다. 사건이 잊혀질 무렵 1983년의 어느 날에 에펠탑 근처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에 사람이 박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그 시체는 우연인지 에펠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남자와 동일했다. 두 명의 동일 인물의 사체는 지금도 다른 장소에 매장되어 있다. 15번째,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귀족이 한 명의 유명한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은 실로 훌륭하고 귀족이 사는 저택 복도에 장식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그 귀족과 화가는 어떤 예고도 없이 죽었다. 그 후 귀족의 하인들이 귀족의 소지품을 정리했지만 그 중에 초상화만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